쌀밥 끊으라고요? 그거 평생 못합니다. 저도 66년을 한국 사람으로 살았는데 밥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쌀밥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혈당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당뇨병 환자 3만 명을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밥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쌀밥 줄이세요, 현미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쌀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잡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0세 이상 성인 중 30%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좁히면 40%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10명 중 6명이 혈당 문제를 안고 삽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발이 썩어 들어가고 심장과 뇌혈관이 막힙니다. 이 모든 게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특히 쌀밥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을 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 환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혈당이 200이 넘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습니다. 정말 쌀밥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맛도 있는 탄수화물은 정말 없는 걸까? 5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5가지나 있습니다. 이 5가지 탄수화물은 쌀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영양도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쌀밥이 혈당을 그렇게 빨리 올릴까요? 이걸 알아야 대체 탄수화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쌀겨와 배열을 모두 벗겨내고 속살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하얗고 부드럽고 맛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남은 건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이 전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치로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인 사람이 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식후 1시간에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갑니다. 2시간 후에도 150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 3번씩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현미는 어떨까요? 현미는 쌀밥보다는 낫습니다. 식이섬유가 있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미도 결국 쌀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특히 60대 이후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현미를 소화하기 어려워합니다.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미도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갈수록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탄수화물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의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탄수화물인 줄도 모르십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우리말로 오트밀이라고도 합니다. 귀리는 서양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곡물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귀리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3입니다. 현미는 68 정도입니다. 그런데 귀리는 55밖에 안 됩니다. 거의 20포인트나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춥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 100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아침 귀리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5에서 6.8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본 겁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귀리는 부피가 크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쌀밥 한 공기를 먹을 때보다 귀리 반 컵을 먹을 때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간식을 덜 먹게 되고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를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트밀 죽입니다. 귀리 반 컵에 물이나 우유를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혈당이 다시 올라갑니다. 계피나 바닐라로 향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귀리밥도 좋습니다. 쌀과 귀리를 반반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쌀 70%, 귀리 30%로 시작해서 점점 귀리 비율을 늘려가면 됩니다.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즉석 오트밀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꼭 성분표를 확인해서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가공하지 않은 순수 귀리를 사는 겁니다. 자, 귀리도 좋지만 다음 탄수화물은 더 강력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먹던 건데 요즘 잊혀진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주식으로 먹던 곡물입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쌀이 귀해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요즘은 쌀이 흔해지면서 보리를 잘 안 먹게 됐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리는 혈당 관리에 정말 뛰어난 곡물이거든요. 보리의 혈당 지수는 약 35입니다. 쌀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보리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에서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의 흡수를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보리의 또 다른 비밀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는 전분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해서 그냥 장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장에서 유익균이 이걸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 50명에게 12주 동안 보리밥을 먹게 했습니다. 대조군은 쌀밥을 먹었습니다. 12주 후 보리밥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mg/dl이 떨어졌고 식후 혈당은 30mg/dl이나 떨어졌습니다. 쌀밥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약 한 알 효과입니다. 보리는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담즙산과 결합해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줄어듭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 보리가 이걸 예방해 주는 겁니다. 보리를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흔한 건 보리밥입니다. 쌀과 보리를 반반 섞거나 보리를 더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찰보리는 식감이 부드럽고 쌀보리는 쫄깃합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리는 쌀보다 물을 더 많이 먹으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리차도 좋습니다. 보리를 볶아서 물에 끓이면 구수한 보리차가 됩니다. 이걸 물 대신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전에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면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보리국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보리로 만든 국수가 판매됩니다. 밀가루 국수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보리 냉국수 한 그릇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리를 처음 먹을 때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보리 양을 줄이고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자, 귀리와 보리도 훌륭하지만 세 번째 탄수화물은 더 특별합니다. 이건 밥처럼 먹을 수 있으면서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남미가 원산지인 곡물인데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퀴노아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곡물은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퀴노아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처럼 말입니다. 퀴노아의 혈당 지수는 53입니다. 쌀밥보다 20포인트나 낮습니다. 퀴노아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급격한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 40명에게 8주 동안 매일 퀴노아를 먹게 했습니다. 쌀밥을 퀴노아로 바꾼 겁니다. 8주 후 평균 공복 혈당이 125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은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5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퀴노아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미네랄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퀴노아를 먹으면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 컵의 퀴노아에는 하루 권장량의 30%가 들어 있습니다. 퀴노아는 항산화 물질도 많습니다. 케르세틴과 케엠페롤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대부분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데 퀴노아가 이걸 막아줍니다. 퀴노아를 어떻게 먹을까요? 퀴노아 밥이 가장 간단합니다. 쌀처럼 씻어서 물을 붓고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쌀과 반반 섞어도 좋고 퀴노아만 해도 좋습니다. 식감이 쌀과 비슷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퀴노아 샐러드도 인기가 많습니다. 삶은 퀴노아에 채소, 닭가슴살, 올리브 오일을 넣어 버무리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맛도 좋습니다. 퀴노아 죽도 좋습니다. 퀴노아를 우유나 물에 넣고 부드럽게 끓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은 퀴노아를 씻을 때 꼼꼼히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퀴노아 표면에는 사포닌이라는 쓴맛 성분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쓴맛이 나서 먹기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도 좋지만 네 번째 탄수화물은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도 못하는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콩이 탄수화물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콩은 단백질도 많지만 탄수화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의 탄수화물은 특별합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렌틸콩의 혈당 지수는 32입니다. 쌀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렌틸콩은 복합 탄수화물이면서 식이섬유가 아주 많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소화가 매우 느려집니다. 당이 조금씩 흡수되니까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렌틸콩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40g 들어있는데 그중 16g이 식이섬유입니다. 거의 절반이 식이섬유인 겁니다. 거의 절반이 식이섬유인 겁니다. 실제로 혈당을 올리는 순수한 탄수화물은 24g밖에 안 됩니다. 쌀밥 한 공기의 절반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쌀밥을 먹고 다른 그룹은 렌틸콩을 먹었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쌀밥 그룹은 식후 혈당이 1080까지 올랐는데 렌틸콩 그룹은 120밖에 안 올랐습니다. 60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렌틸콩은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렌틸콩을 꾸준히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좋아집니다. 당화 혈색소도 낮아집니다. 렌틸콩의 또 다른 장점은 엽산입니다. 렌틸콩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90%나 되는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렌틸콩은 철분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빈혈이 흔한데 렌틸콩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렌틸콩을 어떻게 먹을까요? 렌틸콩 수프가 대표적입니다. 렌틸콩을 야채와 함께 푹 끓이면 구수하고 맛있는 수프가 됩니다. 한 그릇이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렌틸콩 카레도 좋습니다. 인도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렌틸콩에 향신료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밥 대신 먹을 수 있습니다. 렌틸콩밥도 가능합니다. 쌀과 렌틸콩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식감이 좀 다르지만 익숙해지면 맛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렌틸콩을 처음 먹을 때 가스가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당 성분 때문입니다. 렌틸콩을 불려서 삶으면 이 성분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5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건 밥과 똑같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혈당을 오히려 낮춰줍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5번째는 곤약밥입니다. 곤약은 구약나무 뿌리로 만든 식품인데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글루코만난이라는 특수한 식이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루코만난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거의 제로입니다. 곤약밥의 혈당 지수는 0입니다. 아예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물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식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곤약밥이 쌀밥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모양도 쌀알 같고 식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쌀밥과 섞어서 먹으면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쌀과 곤약밥을 반반 섞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양은 똑같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혈당은 절반만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당뇨병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 정도였고 식후에는 200을 넘었습니다. 밥을 줄이려고 해도 배가 고파서 못 참으셨습니다. 제가 곤약밥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어요. 식후에도 16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도 배는 든든해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당뇨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곤약밥의 또 다른 장점은 다이어트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까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오히려 체중이 줄어듭니다. 당뇨병 환자는 체중 감량이 정말 중요한데 곤약밥이 이걸 쉽게 만들어줍니다. 곤약밥은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글루코만난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곤약을 꾸준히 먹으면 총 콜레스테롤이 10%, LDL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합니다. 곤약밥은 변비에도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노인분들은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곤약밥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곤약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쌀과 섞어서 밥을 짓는 겁니다. 쌀과 곤약밥을 1대1로 섞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쌀 70%, 곤약밥 30%로 시작해서 점점 곤약밥 비율을 늘려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반반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곤약밥은 따로 씻거나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봉지를 뜯어서 물기를 빼고 바로 쌀과 섞으면 됩니다. 물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곤약밥에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곤약밥만 100%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곤약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쌀과 섞어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탄수화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 가이드, 2주 식단 플랜. 이제 실전입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첫째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갑자기 바꾸면 힘드니까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귀리죽을 드세요. 귀리 반 컵에 우유나 물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 몇 개를 넣으면 완벽합니다. 점심에는 쌀밥 한 공기에 보리밥 한 공기를 섞어서 드세요. 반찬은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곤약밥과 쌀밥을 반반 섞어서 드세요. 화요일 아침에는 퀴노아죽을 드세요. 퀴노아를 부드럽게 끓여서 과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렌틸콩 수프를 드세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보리밥에 곤약밥을 조금 섞어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5가지 탄수화물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됩니다. 매 끼마다 다르게 먹으면 지루하지 않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입니다. 이제 몸이 적응했으니까 비율을 조정합니다. 쌀밥을 30%만 남기고 나머지 70%를 5가지 탄수화물로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쌀 30g, 곤약밥 40g, 보리 30g 이런 식으로 섞는 겁니다. 아침에는 귀리나 퀴노아 위주로 드세요.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오래 갑니다. 점심에는 보리밥이나 렌틸콩 위주로 드세요. 포만감이 좋아서 오후 간식을 안 찾게 됩니다. 저녁에는 곤약밥 비율을 높이세요. 저녁은 활동량이 적으니까 칼로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식단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혈당을 더 낮추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 꿀팁. 첫 번째 꿀팁은 먹는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30%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식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10분만 걸으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해도 좋습니다. 근육이 당을 사용해서 혈당이 빨리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위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식후에도 물을 마시면 혈당 농도가 희석되어 수치가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깊게 숨을 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혈당도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혈당 측정입니다. 혈당계를 사서 식전 식후 혈당을 재보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을 피하면 됩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서 실패합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꿀 때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혈당을 자주 재면서 약 용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퀴노아나 렌틸콩은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쌀밥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쌀밥을 조금씩은 먹어도 됩니다. 다만 비율을 줄이고 다른 탄수화물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쌀밥 30%, 다른 탄수화물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질문 둘, 이 5가지를 매일 다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드셔도 됩니다. 귀리나 곤약밥처럼 손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 셋,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전혀 아닙니다. 곤약밥이 조금 비싸긴 한데 쌀과 섞어 먹으니까 한 달에 10,000원 정도 더 듭니다. 귀리나 보리는 쌀보다 오히려 쌉니다. 렌틸콩과 퀴노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당뇨약 값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질문 넷,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외식할 때는 쌀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을 더 드세요. 국수나 빵보다는 밥이 나은데 그것도 반만 드세요. 채소 반찬을 먼저 많이 드시고 밥은 나중에 조금만 드세요. 질문 5.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나요? 빠르면 2주, 보통 4주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혈당 수치는 1개월 후부터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당뇨 관리의 가장 큰 적은 쌀밥입니다. 하지만 쌀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탄수화물로 대체하면 됩니다. 첫째, 귀리, 혈당 지수 55,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보리, 혈당 지수 30,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거의 안 올립니다. 셋째, 퀴노아, 혈당 지수 50, 완전 단백질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넷째, 렌틸콩, 혈당 지수 32, 식이섬유가 절반이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섯째, 곤약밥, 혈당 지수 0,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전혀 안 올립니다. 이 5가지를 쌀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쌀 70%, 대체 탄수화물 30%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쌀 30%, 대체 탄수화물 70%로 바꾸세요. 2주만 하면 변화가 느껴지고 4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제가 35년간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겁니다. 쌀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쌀밥 대신 뭘 드실 건지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의 시작입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맞춤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헬스 인사이드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